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이번 달 적중 특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해드리는 부분은 꼭 열심히 필기하셔서 시험에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독해 먼저 볼 텐데요. 독해 1부분 5문장, 5문장 흐름이 비슷한 문제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질문부터 소거해 주시는 게 답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B부터 한번 볼게요. 위에 시야 위에 달러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위에 A 위에 B 무슨 뜻이에요? A 하면 할수록 B하다. 상급에 자주 나오는 강조 구문이죠. 중요한 구문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많이 내린다. 니 타이살러마 너 우산을 휴대했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날씨에 대한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 우산 휴대했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답을 한번 볼게요. 답이 뭐가 될지. 예부를 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우산 챙겨왔니? 라는 답에는 옳지가 않겠죠. 그 다음 여기 모자 나오고 귀엽다 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 이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들은 식당이란 표현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쭉쭉쭉쭉쭉쭉 날씨에 대한 표현 우산이랑 관련 있는 단어 있는지 쭉 훑어보니까 뭐 시도해보다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것도 아닐 것 같고요. 밑에 거 한번 쭉 훑어보니까 상급에 자주 나오는 날씨에 대한 표현이죠. 맑은 날씨, 晴天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没有 아니 我早上出门的时候 내가 아침에 외출을 할 때 还是晴天呢 여전히 무슨 날씨였대요? 맑은 날씨였는데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날씨와 관련 있는 표현 45번의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소거해 볼게요. 姐姐 언니 这个词 이 단어 是什么意思呀?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상급에서 진짜 단골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은 어떻게 읽습니까? 요런 질문이 나온다면 답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查字典 요거는 세트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을 찾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我也不知道 나도 모르겠어. 你去查一下字典吧 네가 가서 사전을 좀 찾아보렴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는 꼭 세트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은 어떻게 읽습니까? 의 대답 查字典 꼭 찾아주세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요거 我穿这双皮鞋 双은 양사죠. 한 쌍을 나타내는 양사입니다. 내가 이 한 쌍의 가죽 신발을 신으니까 怎么样?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골라줘야겠죠. 우리 아까 전에 쭉 봤다시피 모자가 귀엽다.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들은 식당도 관련 없는 단어 같고 요거 한번 마지막 거 볼게요. 我还是觉得 나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한대요? 전부 다 목적어겠죠. 你刚才试的 네가 방금 입어봤던 시도해봤던 그것이 더 좋다고 那个好 더 좋다고 생각을 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냐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천, 입어보다, 신어보다, 시도해보다 이것도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또 있네요. 소거해 볼게요. 这个帽子真可爱. 이 모자 정말 귀엽다. 你在哪儿买的? 어디에서 산 거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服务员 상급 단어로 종업원 식당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요것과 관련이 더 있겠죠. 마지막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那是 그것은 무엇이래요? 生日礼物 생일 선물이래요. 근데 무슨 생일 선물? 叔叔去年送我的生日礼物 삼촌이 작년에 나에게 준 생일 선물이야. 산 거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적합하겠죠. 그래서 답은 42번의 F가 맞고요. 마지막 거 볼게요. 요거는 관련 단어로 세트로 꼭 외워주세요. 他们在饭馆里 그들은 어디 있대요? 식당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A 한번 볼게요. 服务员 종업원 我们先看一下菜单 우리는 먼저 볼게요. 무엇을? 메뉴판을. 메뉴판도 우리 보시면은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이 세 개는 세트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一会儿再点菜 또 식당 단어 또 나왔어요.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잠시 후에 뭐 한대요?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服务员 종업원, 菜单 메뉴판, 点菜 주문을 하다 라는 이합 동사고요. 그 다음 饭馆 식당 이라는 표현까지 요 네 단어는 같이 외워주신다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독해 일부분 꼭 주의해 주세요. 항상 의문문부터 소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공부하실 때 관련 단어 익혀서 묶어서 같이 외워주는 습관 들여주신다면 요거는 금방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독해 2부분 한번 볼게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제시 단어의 품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관 일성으로 읽죠. 동사로 끄다. 관문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문을 닫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관등 하면 무슨 뜻이에요? 등을 끄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해서 끄다, 닫다 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B는 중요, 형용사죠. 형용사의 특징 뭐예요? 앞에 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붙여서 많이 읽어주세요. 很重要, 非常重要, 아주 중요하다 라는 표현으로 정도 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죠. 이렇게 형용사라는 걸 외워주시고 그 다음 C는 반, 사성으로 읽죠. 요거는 반, 절반이라는 뜻의 수사죠. 그 다음 D는 짱, 삼성으로 읽고요. 동사로 이야기하다,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E는 또 형용사네요. 형용사니까 앞에다가 很 붙여서 읽을게요. 很难过 무슨 뜻이에요? 아주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해서 품사 먼저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51번부터 这个会议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괄호 앞에 지금 非常이라는 정도 부사 나와 있죠. 정도 부사 나오면 뒤에 뭐 나올 가능성이 많다? 형용사 나올 가능성이 많죠. 위쪽에서 지금 형용사가 요거 두 개 있어요. 이제 의미상으로 가볼게요. 이 회의는 非常重要가 맞을까요? 非常难过가 맞을까요? 이 회의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답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답은 B. 你还是去听听吧. 너는 还是什么什么吧. 이건 꼭 외우세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낫겠다 라는 표현으로 상급의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죠. 너는 가서 좀 들어보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52번 跟以前比, 跟은 뭐뭐와 라는 뜻이죠. 이전과 비교해서 我现在汉语 나의 현재 중국어가 어떻대요? 여기 보시면은 정도 보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 하는데 하는 정도가 好多了 많이 좋아졌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정도 보어 앞에는 뭐 들어간다? 동사나 형용사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중국어를 뭐 하는데 하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다? 나머지 우리 B는 했으니까 B 없애고 동사나 형용사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끄는데 끄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다. 이거는 옳지가 않죠. 그 다음 이야기하는데 하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괴롭다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D, 짱,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3번 你昨天走的时候 너 어제 갈 때 不是 부실은 단어문이죠. 뭐만 거 아니니?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不是忘记 있다 라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고 무엇 하는 것을 이게 전부 다 목적어가 될 것 같아요. 콩티아오는 에어컨이라는 상급 명사죠. 그래서 콩티아오를 무엇하다 뭐예요? 하나 남았는데 요거 없애고 동사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동사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에어컨을 끄다 라는 뜻의 관空调了. 해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너 어제 갈 때 不是忘记关空调了. 에어컨 끄고 에어컨 끄는 거 잊은 거 아니지?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 없어졌어요. 2개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이것도 진짜 쉽죠. 우선 괄호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괄호 뒤에 보시면 지금 끄라는 양사가 나와 있어요. 양사 앞에는 보통 뭐 나온다? 숫자 많이 나오죠. 수사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답은 바로 C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기초 단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1个小时 숫자 1 앞에다 집어넣어서 1个小时하면 무슨 뜻이에요? 1시간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半个小时하면 그럼 무슨 뜻? 절반의 시간이니까 30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쭉 한번 해드릴게요. 我们一边喝咖啡 요것도 외워야 될 중요한 표현이죠. 一边 A, 一边 B. 한편으로 A 하면서 한편으로 B 하다 라는 구문 꼭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고 우리는 한편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一边聊天 한편으로는 수다를 떤다. 이렇게 하니까 半个小时 30분이 很快就过去了. 아주 빨리 지나가 버렸어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또 정도보어의 표현이 나왔죠. 오늘 정도보어 많이 나오네요. 정도보어 나왔어요. 뭐 하는데 하는 정도가 쿨러치라에 울기 시작할 정도였대요. 앞에 정도보어나 있으면은 앞에는 V나 A 나와야 된다 그랬죠. 하나 남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형용사. 아까 요거 무슨 뜻이었죠? 난고, 괴롭다라는 뜻이었어요. 요거 집어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괴로운데 괴로운 정도가 쿨러치라에 울기 시작할 정도로 괴로워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상급을 시험을 잘 보시고 사급 준비하실 때도 이 문형이 있기 때문에 꼭 단어 외우실 때 주의해서 이 품사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진짜 사급 올라가셔도 금방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시간을 많이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독해 3부분 볼게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질문 먼저 항상 읽어주세요. 내가 뭘 주의하면서 읽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说话人的生日 말하는 사람의 생일은 有什么特别的 어떤 특이한 점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죠. 말하는 사람의 생일에 대해서 나온다면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我的生日是 나의 생일은요. 2月29日 며칠이래요? 2월 29일이래요. 그 다음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수일 안에 세트는 뭐예요? 但是 해서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虽然 A, 但是 B, 비록 A하지만 그러나 B하다 라는 뜻으로 비록 每4年才能过一次生日 이것도 자주 나오죠. 생일을 지내다, 생일을 보내다 라는 뜻. 매 4년마다 비로소 겨우 지낸대요. 한 번의 생일만. 4년에 한 번밖에 없죠. 2월 29일은. 그 다음 但是 그러나 我还是很快乐 나는 여전히 아주 기쁘대요. 뒤에 거 볼게요. 因为 왜 기쁜지 한번 볼게요. 我的朋友 내 친구는요. 每次 매번 都会来我家 매번 우리 집에 와서 为我过生日 나를 위해서 뭐 해준대요? 생일을 보내준대요. 친구들이 같이 해주기 때문에 난 전혀 우울하지 않고 즐겁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을 한번 볼게요. 和妈妈是一天 엄마와 같은 하루이다 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고요. B 한번 볼게요. 不是每年都有 매년마다 다 있는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씩 있다 그랬으니까 답은 B가 되겠죠. C 한번 볼게요. 在12月的最后一天 12월의 제일 마지막 하루다. 그러면은 12월 30일이란 뜻인데 아니죠. 이것도 아닌 게 확실하겠죠. 한 문제 더 볼게요. 说话人觉得 말하는 사람 생각에 奶奶的故事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 奶奶 할머니 我已经知道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您要讲什么了 당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난 이미 알고 있대요. 一定是 반드시 무엇일 거래요? 很久以前 아주 옛날에 有一只 양사가 나왔네요. 양사는 일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小鸟 요 작은 새는 양사죠.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있는데 무슨 새예요? 没见过自己的妈妈 만난 적이 없대요. 누구를? 자신의 엄마를 만난 적이 없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은 一直努力地去找妈妈 뭐 한대요? 줄곧 열심히 찾으러 간대요. 엄마를. 이런 이야기죠 하면서 这个故事 이 이야기는 您都讲过很多次了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여러 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페이라 그러죠. 세트로 꼭 기억해 주세요.
讲故事 해서 요거는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를 하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다 할 때는 절대로 说故事 쓰지 않아요. 무조건 讲故事 해서 요거는 세트로 꼭 외워주세요. 그럼 바로 보이겠죠? 해서 할머니의 이야기와 관련있는 거 名字很奇怪 이름이 아주 이상하다 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어요. B 볼게요. 以前讲过了 이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라는 표현. 요게 맞는 표현이겠죠. 시험 한번 볼게요. 是关于 관유는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牛는 소라는 뜻이고요. 관유 牛的 하면은 소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답은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맞을 거고요. 해서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질문 먼저 읽고 지문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외우세요. 정말 매번 시험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나와요. 讲故事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쓰기 제 1부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인 중국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선 동사 수러문부터 해볼게요. 수러문에는 서술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요 한 단어는요. 보통 동사나 형용사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사 서술어를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 동사 서술어가 나온다 하면요. 뒤에 목적어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고 붙는 게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진짜 중요한데 서술어 앞에 이런 걸 부사어라고 통틀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무조건 부, 조, 전치사는 우리가 중국어로는 개사라고 많이 표현해요. 개 해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부, 조, 개가 앞에서 서술어를 꾸며줍니다.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한 다음에 동사 서술어 앞에서 부, 조, 개가 꾸며주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71번. 이거는 첫 번째라는 명사죠. 타, 종실. 종실은 우리가 종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 항상 실은 동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부사 앞에 타가 있다는 거는 타가 S일 수도 있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볼게요. 따오. 도착하다, 도달하다. 어디에? 방공실. 사무실에. 도착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먼저 나와야겠죠. 주어 나오고 부사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이제 나온 다음에 목적어 길게 요것들을 묶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는 항상 무엇이래요? 첫 번째로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타, 종실. 그는 무엇이래요? 第一个 처음으로 도착한다. 办公室 사무실에. 문장 구조 전혀 문제가 없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요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종실은 우리가 사전상으로 찾으면요. 부사라고도 많이 나와요. 부사로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이라는 뜻으로. 그 다음 결과보어 한번 볼게요. 보어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보어는 항상 서술어 뒤에서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로 항상 존재를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를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진짜 자주 쓰는 말이죠. 먹다라는 뜻, 吃 많이 쓰죠. 먹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完了, 다 먹었다 라는 표현으로. 동작을 갖다가 좀 더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갖다가 결과 보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거 예제 같은 거 하나 외워두시면 나중에 떠올리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我吃完了 나는 먹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먹었다. 밑에 가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水는 명사로 물. 瓶子里的 瓶子를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떠 뒤에 명사 붙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서瓶子는 상급이기 때문에 알기는 하셔야 돼요. 병안의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뒤에 거 B에는 동사로 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황은 동사 뒤에 붙어서 누렇다 라는 뜻을 가진 결과 보어가 될 거예요. 해서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렇게 변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주의하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결과 보어는 결과를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러가 습관적으로 항상 따라 붙어준다는 거. 해서 吃完了 라고 기억해 주신 다음에 러가 붙었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다음에 얘가 붙는다는 거 바로 캐치를 해내실 수 있으셔야겠죠. 해서 너무 쉽네요. 명사 여기 따라 붙으면 되고 그러면 얘가
S가 되겠죠. 주어. 해서 瓶子里的水 병 안에 물이 变 변하는데 어떻게 됐대요? 黄了 누렇게 변했다. 오래된 나무죠. 해서 이런 결과 보어는 예제로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我吃完了 먹는데 먹는 결과가 다 먹었다. 이렇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받자문은 진짜 너무 중요하죠. 진짜 거의 매번 시험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받은 항상 뭐라고 해석한다? 우리 성조는 삼성으로 읽고요. 어이구. 삼성으로 읽고요. 삼성이로 할게요. 자꾸 없어지네요. 해서 바 삼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좀 쉽겠죠. 상급 하시다 보면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봤어요. 이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제를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我把书 쉬운 단어죠. 명사 따라 붙은 거예요. 무엇을? 책을. 내가 책을 뭐 했대요? 동사서술어 꼭 나와줘야 돼요. 放 두는데 어디에 두었대요? 在桌子上了. 기타 성분도 꼭 필요합니다. 얘 없어지면 안 돼요. 놓는데 어디다 두었대요? 책상 위에 두었다. 다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我把书 내가 책을 放 두는데 어디에? 在桌子上了. 짜이나 어디에 라는 뜻이죠. 책상 위에 두었다. 책상 위에 두었다 라는 표현으로 예제 꼭 외우시고 밑으로 들어가 볼게요. 차이단은 명사로 메뉴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服务员은 명사로 종업원 우리 아까도 본 적이 있죠. 그 다음 바 나왔어요. 바는 요 자리에 있으면 될 거고 나 하올러 나는 들다 라는 뜻. 그 다음에 기타 성분도 친절하게 다 묶어줬죠. 가지고 가버렸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해서 나열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선 요 뒤에 붙는 명사부터 여기 뒤에 붙는 명사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S가 뭐고 N이 뭔지 요 둘 중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메뉴판이 종업원을 들고 가버렸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답은 하나. 服务员이 S로 들어와야겠죠. 해서 답 한번 볼게요. 服务员 종업원이 把菜单 무엇을? 메뉴판을 그 다음 나솔러 들고 가버렸습니다. 라는 뜻으로 꼭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해서 받자문 같은 경우에는 3급, 4급, 5급 주구장창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한국어로 떠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꼭 중국어 짧은 쉬운 문장 하나 만드셔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이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동문. 피동문도 상급에서는 받자만큼이나 정말 많이 나오죠. 요거 어떻게 읽어요? 빼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빼이나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바나 요 두 가지는요. 제가 보시면 아까도 그랬죠. 아까 거 잠깐 볼게요. 제가 보시면 괄호를 쳐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독으로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항상 명사랑 묶여서 구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빼이나 바의 품사가 뭘까요? 개사예요. 개사.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구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사나 조동사가 나오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동사서술어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순서가 어떻게 되죠? 부, 조, 개 순이었죠. 그래서 개가 있기 때문에 부사나 조동사가 있다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미리 꼭 외워두세요. 요거까지 기억하면서 요 베이자문도 그대로 떠올리셔야 되는데 요게 잘 한국말로는 좀 외우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짤막하게 만들어 봤어요. 빙구어는 사과라는 명사죠. 사과가 베이타 그에 의해 칠러 먹힘을 당했다. 먹혔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여기서 꼭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 베이자문에서 A가 항상 당한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한지 가해를 한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항상 동사 먼저 찾으세요. 동사를 보시고 칠 먹다구나. 먹힘을 당한 건 당연히 그일까요? 사과일까요? 당연히 사과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당한 게 뭔지 찾으시려면 무조건 동사 먼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밑에 거 문제 들어갈게요. 事情한 명사로 일 사건. 被 나왔네요. 오, 여기는 친절하게 이미 묶여서 나왔어요. 그에 의해 라는 뜻으로 묶일 거고, 解决는 동사로 해결하다 라는 뜻이죠. 已经은 부사로 무슨 뜻? 이미 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선 명사는 이미 얘랑 묶였으니까 명사 하나 남은 거는 주어로 가야겠죠. A로 가야겠죠. A로 가주셔야겠죠. 해서 事情 먼저 나오고 그 다음 被他그 다음 解决了하면 문장이 끝나는데 여기는 지금 이징이 있죠. 부사 어디 들어간다? 부사는 개사 앞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징이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나열 한번 해볼게요. 事情 일 사건이 被 이징 이미 被他 그에 의해 解决了 해결됨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제 먼저 외우시고 항상 기억하세요. 빠나 빼이는 개사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사 같은 거 나오면 빼이 앞에다가 꼭 넣어주시는 습관까지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문 한번 볼게요. 비교문 진짜 자주 나오죠. 기본 중에 기본. A, B, B. A가 B보다 그 다음 요거 어떻게 읽어요? 껑. 더욱 더. 요거는 하이. 여기도 더. 얘는 在. 해서 얘도 더. 更还在라고 해서 요것들 비교 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자문 나올 때 쓸 수 있는 부사는 요 세 개밖에 없다 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很非常 같은 건 비자문에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 A, B, B, 更还在 그 다음 서술어 이 형태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我比他 나는 그보다 更더 뭐하대요? 高 키가 큽니다. 라는 표현으로 예제 먼저 외워주시고 요거 한번 볼게요. 比健康 비는 이미 나왔네요. 건강보다 요거는 이미 묶여서 나왔고 그 다음 没有什么 什么는 명사죠. 그 다음 更 요거 나왔죠. 그 다음 重要 형용사 중요하다 나왔네요. 그럼 나열 어떻게 해야 돼요? 比健康 여기 들어가고 更 들어가고 重要 형용사 서술어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 남은 명사 A로 들어가면 되겠죠. 적어보고 해석해 볼게요. 没有什么比健康更重要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비자문도 요 순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어 어순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문법 같은 게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만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몰랐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거 그냥 아예 통틀어서 달달달달 외워두세요. 그래야 시험 볼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쓰기 2부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이렇게 다행히 상급 같은 경우에는 병음이 다 나와 있죠. 근데 병음만 보고 딱 중국어를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런 거 기초에서 많이 배우죠. 마이 하면 사다, 마이 하면 팔다. 발음이 비슷한데 다른 중국어. 쓰임, 한자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어떤 뜻을 가진 중국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적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你了解 너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니? 中国的茶文化吗? 무슨 뜻이에요?文화가 한 단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한 단어죠.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문화. 하신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중국어를 떠올려 보세요. 한자를 떠올려 보세요. 너는 이해하니 중국의 차 문화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걸 만약에 잘 못 쓰신다 하면은 항상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서 외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떠오르겠죠. 화랑 세트로 쓰는 거 뭐였지? 웬? 하시면서 떠올리기가 훨씬 더 좋겠죠. 77번 볼게요. 요거 또 나왔네요. 이边 A, 이边 B 무슨 뜻이었어요? 한편으로는 A 하면서 한편으로는 B 하다였죠. 와이프가 아내가 치즈 이변 슈어져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변 샤오러起来 샤오 무슨 뜻이에요? 샤오 동사로 웃다라는 표현이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서 한편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샤오
동사로 웃다라는 글자. 그 다음 78번 볼게요. 树上的小鸟 나무 위의 작은 새들이 또 모두 뭐 했대요? 飞 기억나시나요? 그飞는 동사로 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走了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날아 가버렸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쉬운 글자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79번 我爸爸 우리 아버지는 为了买它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 다음 花了 러가 나왔다는 건 앞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 나오는데 뒤에 한번 보니까 목적어도 있죠. 그러면 동사밖에 안 되겠죠. 花了近60万块钱 근 60만 화의 돈을 갖다가 뭐 했다? 화 썼다. 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나오면 되겠죠. 요거. 그 다음 80번 我们只能到前面 우리는 只能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到前面 앞쪽에 가서 坐 뭐 한대요? 坐船 배를 타고 过河 강을 지날 수밖에 없겠어. 그 다음 没有其他办法 없대요. 무엇이? 기타 다른 방법이. 그래서 办法는 방법이란 뜻의 명사죠. 이것도 한 단어로 외워주신다면 바로 떠올리기가 좋겠죠. 그래서 쓰는 것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해서 쓰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 단어가 아주 탄탄해야만 금방 딱 보고서는 캐치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겨우 5문제밖에 안 되는데요. 점수 배점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외우실 때 항상 품사랑 그리고 주의 것들 다 함께 보시면서 해석을 다 해보시고 맞는지 확인까지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기 이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중독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상 상급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 이제 귀찮아. 라고 해갖고 재차 공부를 이렇게 복습을 안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상급도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자꾸 아는 것도 계속 봐주셔야 그게 이제 자기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포인트 잡아드린 것들 뭐 네모를 치거나 아니면 구문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했던 것들 그런 거 모르는 게 있었다면은 꼭 필기해 두시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